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인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인연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죠. 그 시절에만 있었던 인연도 있지만 어릴 적 인연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얘기는 바로 길고도 긴 인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겐 누구보다 소중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사랑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이 지금까지 겪었던 일들을 들을 때면 전 늘 마음이 아팠답니다. 제가 만일 그 상황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고민할 때도 있었죠. 그럴 정도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았어요. 저에게 소중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제 엄마입니다. 저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두 다리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태어나고 2살 때 불의의 사고로 다리를 잃으셨죠. 엄마도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일을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제가 태어나고 나서 엄마는 생계를 위해 외할머니에게 절 맡기고 아빠와 맞벌이를 하셨습니다. 가난한 살림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그러다 공장에 화재가 나면서 3층 공장에서 뛰어내리셨다 다리를 잃게 되셨던 거죠. 그때 엄마의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다리를 절단하고선 엄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어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모든 인연을 끊고 아빠는 새로운 시작을 위해 저와 엄마를 데리고 서울로 상경하셨어요. 그렇게 서울로 상경한 지도 벌써 30년이 지났네요. 제 기억 속 엄마는 10살 때까지 항상 자리에 누워 계셨어요. 기운 없이 하루 종일 누워 계시다 아빠가 퇴근하고 와서야 겨우 밥을 드셨죠. 그땐 아빠에게 철없이 투정을 부릴 때도 있었어요. 아빠, 엄마 언제 일어나? 하루 종일 왜 누워만 있어? 다른 엄마들은 일어나서 밥도 챙겨주고 간식도 주는데 엄만 맨날 누워만 있고. 지혜야, 엄마가 지금은 마음이 조금 아파. 근데 금방 다시 돌아올 거야. 아빠랑 지혜랑 옆에서 열심히 엄마 응원해주면 금방 건강해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자. 지금까지 많이 기다렸는데 엄마 맨날 웃지도 않고 밥도 안 먹잖아. 나 학교 갈 때 인사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우리 지혜 서운했구나. 엄마가 지금 많이 슬퍼서 그래. 지혜도 슬플 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잖아. 그치? 그래도 슬픔은 금방 사라져. 우린 엄마를 사랑하니까 우리가 더 기다려보자. 아빤 절 달래주면서 엄마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기다려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바로 아빠가 엄마를 살뜰하게 챙겼던 거랍니다. 아빠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니 바쁘게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퇴근을 하시고 나면 혼자서 집에 있었을 엄마를 안고서 차에 태우고 항상 드라이브를 가시곤 했죠. 아빤 단 한 번도 엄마 앞에서 웃음을 잃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웃어주지 않고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는 것처럼 혼자서 그렇게 행복하게 얘기를 하시곤 했죠. 그땐 아빠가 왜 저러실까 싶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찢어지는 마음을 숨기고 애써 괜찮은 척하는 아빠의 심정이 느껴져 마음이 참 시리기도 하답니다. 아빠는 항상 행복한 미래를 말하셨어요. 여보, 저기 봐. 저기 꽃 피운 거 보여? 당신 저 꽃 좋아했잖아. 전엔 저쪽까지 쫙 꽃이 만발했었는데 올해는 조금만 폈네. 아쉽다. 그치? 다음엔 내가 좋은 곳 알아볼게. 당신 좋아하는 꽃 많이 보게 해줄게. 아빠, 엄마가 꽃을 좋아해? 맨날 보여줘도 엄마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웃잖아. 아니야. 엄마가 얼마나 꽃을 좋아하는데. 엄만 꽃다발보다 저렇게 길가에 핀 꽃들을 엄청 좋아했어. 지혜도 봐봐. 진짜 예쁘지? 근데 아빠는 저 꽃들보다 엄마가 더 예쁘다. 엄마 웃으면 이거보다 더 예쁜데 아빠가 또 반할까봐 엄마가 안 웃는가 보다. 사고가 났던 해 이후 제가 10살이 될 때까지 아빠가 무단히 노력을 했지만 엄마의 마음은 그때도 낫지 않았어요. 거의 8년이라는 세월을
아빤 혼자서 버티고 계셨던 거죠. 어느 날은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학교 갔다가 돌아왔는데 집에 있어야 할 엄마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죠.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가 올 때까지도 전 엄마를 찾지 못했어요. 아빠와 전 내내 엄마를 찾다가 해가 졌을 무렵이 되었을 때 겨우 엄마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만 휠체어를 타고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잠드신 곳에 찾아갔던 거였어요. 엄마를 발견하고서 화를 낼 것 같았던 아빤 그 길로 달려가 엄마를 와락 껴안으셨죠. 그러더니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셨어요. 당신 어쩌자고 여길 혼자 왔어? 어디 다친 데는 없어? 어떻게 왔어? 내가 데려다 주면 되는데. 당신 장모님 보고 싶었구나? 그럼 말이라도 해주지. 한참 찾았잖아. 여보, 이제 그만하자.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지혜도 커가고 이런 꼴로 어떻게 살 수 있겠어. 차라리 내가 없는 게 나아. 여보, 그런 말 하지 마.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가 있어? 제발 나쁜 생각하지 마. 나 끝까지 당신 지킬 거야. 절대로 난 당신 손 안 놓을 거니까 제발 당신 먼저 놓지 마. 당신 놓아줄게. 2달이 없는 나랑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혜도 점점 커가는데 이런 엄마가 있으면 짐밖에 더 되겠어? 현실적으로 생각해. 당신 2달이 없는 게 뭐가 어때서. 당신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나한텐 행복이야. 내가 당신 깨어나지 못할까 봐 얼마나 기도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여보. 우리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 수 있겠어? 오열하는 엄마 아빠의 곁에서 저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겨우 진정해 집으로 돌아오고 전 엄마를 위해 편지를 썼어요. 엄마, 난 엄마가 다리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대신 다리가 돼줄게. 그리고 엄마가 매일 누워있어도 괜찮아. 아침에 학교 잘 가라고 안 해도 괜찮고 밥도 안 해줘도 괜찮아. 근데 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건 싫어. 엄마가 그렇게 울면 내 마음을 누가 콕콕 찌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 슬퍼하지 마. 아빠랑 난 엄마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래도 엄마가 힘내서 행복해지길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꾹 참고 기다릴 테니까 엄마도 조금만 힘내줘. 그날 편지를 엄마의 머리맡에 두고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 다녀오고서 집에 들어오니 엄마가 방 안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현관 문 앞에서 절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깜짝 놀란 절 엄만 처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떨리던 엄마의 목소린 지금도 생생해요. 지혜야, 엄마가 참 못났지? 우리 지혜는 이렇게 의젓하고 착한데 엄마는 아직도 철이 없어서 지혜한테 상처만 주고 말이야. 미안해. 엄마가 지혜한테 정말 미안해. 엄마, 괜찮아. 아빠가 엄마 마음이 조금 아픈 거라고 했어.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했거든. 난 얼마든지 기다릴 수 있어. 엄마, 이제 돌아왔어. 우리 지혜 고마워. 엄마 기다려줘서. 앞으로는 엄마 누워있지 않고 매일 이렇게 지혜를 반겨줄게. 정말? 와, 엄마 진짜? 어제 외할머니한테 소원 빌었는데 그게 이뤄졌나 봐. 그날 이후 엄만 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절 배웅하기도 하고 저녁이면 저와 함께 퇴근한 아빠를 맞이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직장에도 다니기 시작하셨어요. 다리를 잃었지만 엄마에겐 2손이 남아있었죠. 어릴 적부터 손재주가 타고났던 엄만 바느질을 정말 잘하셨거든요. 그동안 아빠 엄마가 오며 가며 몇 번씩 인사를 했던 수선집 사장님께 엄만 일자리를 부탁했고 수선집 사장님은 엄마의 부탁을 듣고 바로 일감을 주셨습니다. 전화 받고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잘 생각했어. 수선하는 거야 2손만 멀쩡하면 되지 뭐. 다리 아픈 거 난 상관없어. 일만 잘하면 되니까. 바느질은 잘하지? 네, 저 바느질 정말 잘해요. 어릴 적부터
집에 옷은 제가 다 꿰매였어요. 그럼 잘하겠네. 재봉은 할 줄 알아? 못하면 내가 배워주고. 일단 수선하는 건 어느 정도 할 줄 알 테니까 오늘부터 시작해. 워낙 일이 많아가지고 나 혼자 하긴 버거워. 감사합니다, 사장님. 제가 근데 출퇴근하기가 힘들 수도 있는데 집에서 작업을 해도 되나요? 아니 뭐 옷 수선하는 건데 굳이 출퇴근을 안 해도 되지. 집에서 해. 재봉틀은 하나 남는 거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고. 주말엔 근데 와야 할 것 같아. 요즘 재봉틀이 좀 다양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야 하니까 딸이랑 같이 해서 오고. 알았지? 그날 이후로 엄만 수선집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셨습니다. 아주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셨어요. 엄마에게 무료로 재봉틀도 주시고 일감도 많이 주셨답니다. 엄만 그날 이후로 집에서 하루 종일 수선을 하셨어요. 워낙 손재주가 좋으셔서 금방 하나 뚝딱 수선하시곤 했죠. 늘 엄마와 일주일에 2-3번씩 수선집을 같이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아주머니가 하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어머, 어떻게 이렇게 빨리 했어? 벌써 다 했어? 아이고, 손도 빨라라. 저번에 수선해준 거 사람들이 어쩜 이렇게 깔끔하냐고 칭찬이 자자해. 내가 새로 수선사를 고용했다고 하니까 월급 꽤나 주겠다고 하더라니까. 감사합니다, 사장님. 일감 있으면 저한테 많이 주세요. 제가 집에서 잘 하고 올게요. 나야 일만 잘해주면 고맙지 뭐. 그리고 새로 들어온 재봉틀 주말에 가지고 가서 한번 써봐. 하나하나 배워가지고 나중에 여기 수선집 물려받아도 되겠네. 난 이제 수선집 하는 거 지겨워서 말이야. 내 후계자로 삼을 테니까 한번 열심히 배워봐. 그리고 엄마를 응원해주는 사람은 또 한 명이 있었죠. 바로 아빠랍니다. 아빠는 항상 퇴근 후 엄마의 손을 주물러주면서 응원을 해주시곤 했어요. 하루 종일 미신기 손 바느질을 하면서 고생했을 엄마 손을 하나하나 어루만지셨죠. 일을 하면서 점점 더 밝아지는 엄마 모습을 보며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분도 아빠셨습니다. 엄마의 자수 솜씨가 점점 좋아지면서 아빤 아껴둔 자켓을 엄마에게 내놓기도 하셨어요. 여보, 나 여기에 자수 하나 넣어줘. 당신이 여기 자수 넣어주면 내가 기분이 너무 좋을 것 같아. 당신이랑 항상 함께 있는 것 같잖아. 여기에요? 아유, 정장 자켓인데 여기에 자수 넣으면 좀 이상할 것 같은데. 그냥 나중에 셔츠 안쪽에 살짝 넣어줄게요. 아니야, 여기 큼지막하게 넣어줘. 당신 좋아하는 꽃 자수 있잖아. 그거 넣어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서둘러서 하지 말고 당신 손 안 아플 때 쉬엄쉬엄 해줘. 아유, 정장에 자수 넣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어쩌려고. 뭐 어때? 사랑하는 아내가 직접 자수 넣어준 거라고 하면 다들 부러워할걸? 내가 좋아서 그래. 당신 하고 싶은 거 다 넣어도 되니까 여기 큼지막하게 꼭 넣어줘. 그런 아빠의 성화에 엄만 정성스럽게 꽃 자수를 조그맣게 넣어주셨죠. 아빠는 그날 이후로 그 자켓을 가장 좋아하는 옷이라며 하루도 빼놓지 않고 입으셨어요. 누군가 봤을 땐 뜬금없이 있는 자수였지만 아빠에겐 소중하고 귀중한 엄마의 선물이었죠. 지금도 아빠는 그 자켓을 종종 입으시곤 해요. 이제는 거의 낡아서 버려야 할 정도인데 절대로 버릴 수 없다면서 두고두고 간직하고 계시답니다. 아빠에게 선물한 것처럼 엄만 저에게도 자수 선물을 해주셨는데요. 손수건에 제 이름과 예쁜 꽃 자수를 넣어서 챙겨주시곤 했어요. 아침마다 곱게 접힌 손수건을 제 교복에 챙겨주시곤 했답니다. 지혜야, 이거 엄마가 이번엔 은방울꽃 자수를 넣어봤는데 어때? 예쁘지? 처음 해본 건데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다행이야. 우와, 엄마, 이제 엄마 완전 고수야. 이거 가져다가 팔아도 되겠어. 우리 장사해볼까? 진짜 잘 팔릴 것 같아. 우리 이거 팔아서 부자 되는 거 아니야? 농담은. 은방울꽃 꽃말이 뭔지 알아? 뭔데? 다시 찾은 행복이래. 우리 가족 다시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서 엄만 너무너무 행복해.
우리 지혜도 항상 행복하라고 엄마가 이렇게 자수 넣은 거야. 이후로도 엄만 항상 제 행복을 기원하면서 자수를 넣어주셨어요. 그 마음을 알기에 전 소중하게 손수건을 가지고 다녔죠. 학교에서 한 번씩 꺼낼 때면 친구들은 절 너무나 부러워했습니다. 어디서 파냐면서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집에 돌아와 이 얘기를 엄마에게 해줄 때면 엄만 소녀같이 좋아하셨어요. 그 해맑은 웃음이 절 더 기운나게 했죠. 엄마 기분 너무 좋다. 그렇게 인기가 많았어? 진짜 이참에 자수 손수건 한번 팔아봐. 그래 엄마, 잘 생각했어. 친구들이 나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알아? 처음에 어디서 산 줄 알았대. 엄마가 그만큼 솜씨가 좋다는 거지. 수선집 아줌마도 엄마 손재주 너무 좋다고 하셨잖아. 그러니? 그럼 엄마가 다음에 엄청 큰 손수건에 자수 많이 넣어서 줄게. 우리 지혜 기분 좋으라고 아예 여러 개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뒤로도 엄만 꾸준히 수선 일을 시작하시며 점점 기운을 되찾으시고 나중엔 활기도 찾으셨어요. 다린 불편하셨지만 누구보다 행복하게 잘 지내셨죠. 그렇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두 다리가 소실된 이후 가끔씩 엄만 절단한 다리 부위에 심한 통증을 겪으시곤 했어요. 아무리 사고 후유증이라고 하지만 곁에서 봤을 때도 무척이나 고통스러워 보였죠. 그럴 때면 저와 아빤 엄마 손을 꼭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통제를 먹고 나서도 한동안은 괴로워하시기도 했어요. 아빤 그런 엄마를 다정하게 달래셨죠. 여보, 괜찮아. 조금만 참아보자. 진통제도 먹었으니까 금방 괜찮아질 거야. 너무 아프면 내 팔 꼬집어. 당신 팔 말고 내 팔 꼬집어. 난 피부가 튼튼해서 안 아파. 당신은 피부도 연약하잖아. 그러니까 당신 팔 꼬집지 말고 내 팔 잡아. 지혜야, 엄마 손 꽉 잡아드리자. 엄마, 조금만 힘내. 내가 손 잡아줄게. 약 먹었으니까 금방 가라앉을 거야. 엄마 조금만 버텨줘. 여보, 괜찮아. 힘들면 소리 질러도 돼. 당신이 얼마나 힘들겠어. 울어도 되고 소리 질러도 되니까 걱정하지 마. 종종 겪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전 다른 것보다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이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어쩌다 엄마에게 이런 고통이 오게 되었는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엄마는 항상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저와 아빠는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달라졌다는 걸 제가 실감한 사건이 한 번 크게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일이었는데 엄마랑 아빠와 함께 시내로 외식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 학교에서 질 나쁜 무리들이 그 모습을 봤던 모양이더라고요. 다음날 학교에 갔더니만 그 애들이 엄마가 장애가 있냐며 비웃으면서 놀리는 듯이 말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어요. 그때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 애들한테 달려들어 학교가 한바탕 난리가 나기도 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이 다 소환되고 걱정된 엄마도 아빠와 휠체어를 타고 학교로 오셨죠. 역시나 개념 없던 그 아이들은 자신들의 부모를 닮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부모들이 했던 얘기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열불이 날 정도랍니다. 참,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한 건데 우리 애들이 뭐 틀린 말 했어요? 장애가 있으니까 장애라고 하지 뭐 다른 말 했냐고. 그거 가지고 다짜고짜 때리는 게 말이나 돼요? 저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 제 정학 처분이라도 내려주세요. 어머님, 지혜가 먼저 때리긴 했지만 다른 학생들 얘기 들어보니까 옆에서 많이 놀렸더라고요. 이제 고3인데 정학까지 하는 건 너무 큰 처벌인 것 같습니다. 교내 봉사 정도로 마무리하시는 게... 네? 내가 이래서 없는 집 애들이 싫어하는 거야. 가난하면 선생이 벌써부터 싸고 돌잖아. 절대 용서 못하니까 정학 처분 내려요. 저기요 아줌마, 우리 애가 먼저 때린 건 잘못했지만 그쪽에도 사과해야죠. 다른 애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엄마 장애인이라고 놀렸다던데 그건 왜 사과 안 하시죠? 듣자 하니 내년에 대학도 학교장 추천 수시로 간다던데
이렇게 하는 애가 학교장 추천으로 가도 되는 건가요? 저 정식으로 교육청에 접수해도 되나요? 아니, 뭐, 그런 게 아니라, 하여튼가 때린 건 잘못한 거잖아요. 예, 저희 애가 먼저 때린 건 잘못했습니다. 그건 사과드리죠. 그런데 그쪽에서도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제 장애가 우리의 잘못도 아니고 사과하세요. 사실 전 그때 엄마가 먼저 사과를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았어요. 전 하나도 미안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당당한 엄마의 모습에 저 또한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학교 봉사활동으로 그 사건은 마무리가 됐지만 전 그날 이후로 엄마에 대한 시선이 많이 달라졌어요. 이젠 연약한 엄마가 아닌 당당하고 강한 엄마라고 생각이 들었죠. 그날 집으로 돌아가면서 엄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말을 꺼내셨어요. 그 말을 듣고 저와 아빠는 빵 터질 수밖에 없었답니다. 아휴, 사실 아까 심장 터지는 줄 알았지 뭐야. 저쪽 집에서 기어코 정학 내려라 하면 어쩌나 얼마나 떨렸는지 알아? 아휴, 10년 감수했네. 뭐? 엄마, 나 아까 엄마 장군인 줄 알았어. 우리 선생님도 깜짝 놀라시던데? 근데 속으로는 엄청 떨고 있었던 거야? 그치, 엄마 학교 처음 왔잖아. 엄마 막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겠지? 그래도 우리 지혜가 엄마 대신 싸워준 거라고 생각하니까 막 속에서 용기가 생기더라고. 뭐 때린 건 혼나야 하지만 잘했어 지혜야. 우리 딸이 누구 닮았나 했더니만 당신 닮았네. 커서도 걱정 없겠어. 누군가에겐 심장 떨리는 일이었겠지만 저희 가족에겐 그날의 사건이 더 저희를 돈독하게 만들어주는 일이 되었죠. 저는 더욱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에도 진학할 수 있었어요. 대학이 집에서 통학하기엔 조금 멀어 기숙사에 들어가게 됐는데 한 가지 고민이 있었답니다. 바로 엄마가 혼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었죠.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엄만 기다렸다는 듯이 외출을 시작하시더라고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열심히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엄마를 보게 되었습니다. 엄마, 뭐해? 이게 다 뭐야? 엄마 뭐 강의라도 나가고 있어? 아, 엄마 요즘 복지관 다니거든. 거기서 특별 강의로 바느질 강의 해달라는 거 있지? 그래서 그거 준비하고 있어. 저번에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아? 엄마 약간 재능이 있는가 봐. 뭐? 엄마 진짜 대단하다. 요즘 복지관 자주 나가나 봐. 강의도 하고 말이야. 복지관에서 엄마를 얼마나 기다리는데 다들 바느질 좀 해달라고 난리야 난리. 이 재밌는 걸 왜 이제 알았는지 몰라. 사람들도 얼마나 좋은지 알아? 요즘은 아빠가 서운해한다고. 엄마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건강해지시고 밝아지셨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저 역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곤 했어요. 성인이 되고선 저도 연애를 하기도 했는데요. 연애하면서 결혼 얘기를 꺼냈던 남자친구도 종종 있었답니다. 그럴 때면 전 항상 엄마 얘기를 먼저 꺼내곤 했어요. 처음엔 제 얘기를 듣고서 남자친구들 반응이 대부분 똑같았죠. 어머님 정말 고생 많으셨겠다. 지혜 네가 이렇게 잘 큰 것도 다 어머님 덕분인가 봐. 다음에 내가 꼭 인사드리러 갈게. 이런 말 해줘서 고마워. 나야말로 고맙지. 솔직히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거 알아. 결혼 얘기 나오니까 하는 말이야. 알고 있어야 하잖아. 우리 집에도 내가 얘기해둘게. 우리 얼른 결혼해서 양가 부모님한테 잘해드리자. 나도 지혜네 부모님께 정말 잘할 테니까 나만 믿어. 처음엔 오히려 거부감이 한 번도 들지 않을 정도로 담담하게 반응하는 남자친구가 고맙기도 했습니다. 다들 괜찮다면서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하니 저도 마음을 많이 놓았었죠. 그런데 정말로 집에 소개를 해주고 헤어진 날이면 어김없이 먼저 저에게 헤어짐을 고하더라고요. 그 이유 역시 늘 한결같았어요. 사실 난 아무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어머님 상태를 보니까 난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아. 미안해 지혜야. 지혜 너만 생각하면 헤어지고 싶지 않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 이해하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얘기했잖아. 애초에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헤어지자고? 그럼 장애 있는 부모 네가 평생 모실 거잖아. 난 그럼 어떻게 하라고? 너네 부모까지 부양하면서 살라는 거야? 너 진짜 이기적인 거 아니야? 그리고 상태를 정확히 말을 했어야지. 이건 네 잘못도 있어. 어쨌든 난 너랑 결혼 못하겠으니까 헤어져. 1년을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3년 내내 사귀었던 남자친구도 모두 저희 집에 인사를 가고 난 후 제게 헤어지자고 통보를 했었죠. 정말 큰 상처를 받았지만 전 부모님께 이 사실을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아무리 숨겨보려고 했어도 엄만 눈치로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절 슬며시 부르시더니 조용히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지혜야, 너 남준이랑 헤어진 이유 이 엄마 때문이야? 너희 3년 동안 사귀었는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해서.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고 사실 남준이가 전처럼 좋지 않아서 그랬어. 결혼한다고 생각해보니까 더 부담되더라고. 그래서 더 늦기 전에 헤어지자고 했지 뭐. 진짜야? 엄마한텐 솔직히 말해도 돼. 엄마는 늘 각오하고 있었어. 무슨 각오야 각오는. 그런 거 아니라니까. 절대 그런 거 아니니까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리고 만에 하나 그러더라도 내가 그런 사람이랑 결혼하겠어? 그런 사람이랑은 죽어도 결혼할 생각 없어. 몇 번의 경험 이후 전 결혼에 대해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굳이 결혼을 하지 않고서도 평생 엄마 아빠와 행복하게 살아도 좋겠다 싶었죠. 그러다 30대 초반이 되었을 때 전 운명의 그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인이 간곡한 부탁을 하는 바람에 자리라도 한번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나간 소개팅 자리였어요. 그런데 제 앞에 너무 괜찮은 사람이 앉아 있었죠. 마음을 다잡고 냉정해지자고 생각하고 집안 상황에 대해 첫 만남에 다 털어놨는데 그 사람은 그게 뭐가 문제냐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더라고요. 처음에 그 사람의 말이 진실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절 꼬셔내려고 아무 말이나 한 거라 단정했죠. 그런데 그 후로도 그 사람은 저에게 꾸준히 호감을 표현하더라고요. 무슨 생각이었는지 전 왠지 그 사람을 믿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받아줄 수밖에 없었죠. 아마 그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무작정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제 남자친구가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심성이 참 착한 사람이었어요. 주말마다 가끔씩 가족들과 봉사활동을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참으로 놀라웠어요. 어릴 적부터 엄마가 봉사활동을 많이 다니셨는데 주로 장애인 복지관에 갔었거든. 그때마다 사람은 외형은 다를 수 있지만 마음은 똑같다는 걸 알게 됐지. 그러니까 지혜 너도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선 오히려 어머님 대단하다고 생각하실걸? 정말 그러실까? 난 우리 엄마가 진짜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라는 거 알지만 사실 사람들의 편견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거라면 걱정하지 말라니까. 난 우리 부모님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 나도 그렇고 분명 지혜 어머님 아버님은 좋으신 분일 테니까 우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면서 되도록 집엔 천천히 알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또 헤어지게 되면 엄마가 슬퍼하시진 않을까 걱정을 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항상 저희 집에 인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전 왜 그런가 이해를 하지 못했죠. 하루는 절 데려다 주면서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며 저희 집에 들려야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말릴 틈도 없이 저를 데리고 집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눌렀죠. 문을 연 아빠는 저와 함께 서 있는 남자친구를 보고선 더 놀라셨어요. 그리고 아빠보다 더 놀라신 건 엄마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웃으면서 인사를 하곤 바로 엄마 곁으로 향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행동에 엄마, 아빠는 너무나 깜짝 놀라셨죠. 안녕하세요. 저 지혜랑 만나고 있는 강정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아버님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했는데 아무리 애원해도 절 소개해주지 않아서
이렇게 불쑥 찾아왔습니다. 어머, 우리 딸이 연애하는 줄은 몰랐네. 반가워요. 난 지혜 엄마예요. 지혜가 왜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어머님을 쏙 빼닮아서 이쁜 거였네요. 어머나 세상에, 어떻게 자기 아빠 닮은 사람을 데리고 왔어. 엄마를 보고서도 놀라는 거 없이 싹싹하게 대하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날 남자친구는 아빠 엄마랑 함께 2시간을 넘게 수다를 떨다 집으로 갔죠. 엄마 아빠는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저녁밥을 먹고 싶다며 왔던 날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다 같이 모여 과일을 먹고 있는데 뜬금없이 남자친구가 무릎을 꿇었죠. 남자친구 입에서 나온 말에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 지혜랑 결혼하겠습니다. 제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지만 지혜 하나만큼은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습니다. 꼭 허락해 주세요. 뭐? 결혼하겠다고? 그 말 진심이야? 네, 어머님. 저 지혜랑 결혼하고 싶어요. 먼저 어머님, 아버님 허락받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허락해 주실 거죠? 아유, 당연하지. 우리 정민이라면 당연히 허락해야지. 고마워. 우리 딸이랑 결혼해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허참, 이렇게 충격적인 고백 받는 건 처음이네. 자네라면 내가 우리 딸 보내줄 수 있지. 자네가 우리 딸 꼭 행복하게 해주겠나. 그렇게 프로포즈를 받고 난 후 처음 예비시댁에 인사를 가게 되었어요. 어찌나 긴장이 되던지 추운 날씨에도 전 등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죠. 초인종을 누르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종이 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환하게 웃으며 누군가가 나왔어요. 바로 예비 시모였습니다. 절 보더니 너무나 반가워하셨어요. 어머나 세상에, 반가워요. 난 정민이 엄마예요. 정민이한테 얼마나 얘기를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아유, 이렇게 고운 여자친구가 있었으면 진작에 소개 좀 해주지. 안녕하세요. 저는 손지혜라고 합니다. 어머님, 이거 받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과일이네. 아유, 어떻게 알고. 얼른 들어와요. 날씨도 추운데. 손이 아주 꽁꽁 얼었겠네. 따뜻하게 국 데웠으니까 바로 밥 먹어요. 그날 인자하신 예비 시모의 웃음에 전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다면 바로 엄마의 두 다리 얘기를 어떻게 꺼낼까였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예비 시모께선 먼저 그 얘기를 꺼내주셨죠. 잔뜩 긴장하면서 얘기를 들었는데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 얘긴 들었어요. 많이 걱정했죠? 아무래도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니까. 우린 그런 거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어머니께서 정말 대단하시네. 나도 남편 없이 우리 애 혼자 키우면서 힘들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겠어. 좋게 생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살다 보니까 자식 키우는 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멀쩡한 나도 힘든데 어머니께서는 정말 뼈를 갈고 키우셨을 거야. 그럼 부모님 밑에서 자랐으니 안 봐도 좋은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지. 난 애초에 허락했어. 가족으로 대환영이에요. 어떠한 불편함 없이 예비 시모는 온전히 절 받아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감동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후에도 몇 차례 시댁에 가서 식사도 하고 밖에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몇 번의 만남을 갖는 동안 예비 시모는 저에게 진심으로 잘해주셨죠.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신다는 걸 느끼게 된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시댁에서 밥을 먹게 된 날이었어요. 이런 말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서 내가 못했는데 혹시 전화번호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럼요, 어머님. 당연히 알려드릴 수 있죠. 내가 뭐 시집살이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렇게 서로 연락처는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말이야.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괜찮아요, 어머님. 제 연락처 알려드릴 테니까 편하게 연락해 주셔도 돼요. 그날 그렇게 전 예비 시모와 연락처를 교환하게 되었어요. 그게 멈췄던 운명이 다시 이어질 거라는 생각은 그땐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연락처를 교환하고 며칠 뒤 예비 시모가 갑작스럽게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어요. 그리고 그 전화를 받고서 저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야, 너 SNS 사진 이거 누구니? 네 엄마 사진 맞아? 여기 계신 여성분이 네 엄마 맞니? 네, 어머님, 저희 엄마 맞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혹시 어머니 성함이 김정자 맞아? 네,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 엄마 이름 맞아요. 아이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지혜야, 너희 집이 어디라고 했지? 지금 바로 갈게. 집에 엄마 계시지? 지금 갈 테니까 너도 집으로 올 수 있지? 서두르는 예비 시모의 말에 전 영문을 모른 채 집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을 하니 얼굴이 하얗게 사색이 된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과 함께 곧이어 도착을 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집으로 가자는 말을 듣고 전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마자 예비 시모는 다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더니 거실에 앉아있는 엄마를 보고 바닥에 주저앉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선 저와 예비 남편은 깜짝 놀랐죠. 언니 맞지? 정자 언니 맞지? 나야, 나 양수미. 나 모르겠어? 언니 어떻게 언니가 여기 있어? 어디서 어떻게 살았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언니를 내가 얼마나 찾았는데. 어머, 수미야, 네가 어떻게 여기? 아유, 수미야, 잘 살았어?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연락도 안 하고. 언니, 다리는 괜찮어? 내가 언니를 얼마나 찾았는지 알아? 갑자기 아무도 모르게 없어져서 내가 몇십 년을 찾았는데 이렇게 가까이 살고 있었을 줄이야.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언니를 빨리 찾지 못해서 미안해. 서로를 확인하고 부둥켜 안고 우는 엄마와 예비 시모를 보고 그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리고 뒤이어 깜짝 놀란 저와 예비 남편에게 두 분은 놀란 얘기를 꺼내셨죠. 두 분은 바로 어릴 적 누구보다 애틋했던 공장 동료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저희 엄마도 24살 어린 나이였는데 자신보다 2살이나 더 어린 예비 시모가 눈에 들어왔다고 하시더군요. 텃세가 심했던 그때 그 시절 예비 시모를 지켜줬던 게 바로 저희 엄마였답니다. 그때 언니가 나 지켜준 덕분에 거기서 1년 동안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모았어. 언니 아니었으면 아마 거기서 버티지 못했을 텐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뭘 그거 가지고 그 어린아이가 이젠 흰머리도 나고. 우리 참 다시 만나는데 오래도 걸렸다. 그치? 언니 그때 기억나? 거기 관리자가 우리 애 아프다고 야간 작업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만두고 나가라고 소리쳤던 날 있잖아. 그때 언니가 나 대신 일 다 할 테니까 보내주라고 했었지? 그 아이가 정민이야. 언니 덕에 그날 병원도 잘 갔다 오고 열도 잘 내렸어. 어머, 그래 맞아. 그때 하루 종일 눈물 흘리면서 일하는 거 보고 내가 얼마나 안쓰러웠는데. 그날 이후로 우리가 친해졌지 아마? 아휴, 어떻게 인연이 이렇게 되니. 참 사람 인연 희한하다 정말. 그때 그 시절엔 공장 텃세가 굉장히 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못하고 그만두는 사람들도 정말 많았는데 예비 시모는 그때 아이도 있고 생계도 어려워 어떻게든 버티려고 했지만 어린 나이라 그런지 유독 사람들이 많이 괴롭혔다고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과 비슷하다 생각을 하셨는지 엄만 예비 시모를 지켜주셨다고 했어요. 이후에 저희에게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비 시모가 엄마를 더욱 따르게 되었던 사건이 몇 번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비 시부는 남편이 어렸을 적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시부는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장례식장에 저희 엄마가 내내 상주하며 도움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언니, 그거 기억나? 우리 애 아빠 사고로 갑자기 죽었을 때 경황 없는 날 대신에 언니가 장례식도 대신 준비해주고 그랬잖아. 솔직히 공장에서 사람들 누구라도 올 줄 알았는데 언니만 와서 도와줬어. 그치? 맞아. 그때 내가 그 다음날 얼마나 싸운 줄 알아? 사람들이 어찌나 정이 없던지 참. 네 남편 소식 듣고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 그 어린 자식을 두고 편하게 눈이나 감을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 말이야. 무엇보다 네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어. 그래, 그땐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지. 그래도 언니 덕분에 잘 견뎠어. 장례식장에서 내내 내 곁에 있어줬잖아. 아마 그때 이후로 우리 더 친해졌지? 이렇게 두 분의 얘기를 듣다 보니 저희는 이번 만남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이미 아주 오래전 저희가 어릴 때 남편과 저는 몇 번이나 만났던 사이였습니다. 아이, 그러고 보니 너희들 소개팅으로 만난 게 첫 만남이 아니네. 너희 어릴 적에 얼마나 잘 놀았는지 알아? 기억은 못하겠지만 쉬는 날이며 우리 둘이서 애들 데리고 공원에 자주 갔는데 말이야. 맞아, 언니. 그때 기억나? 언니가 우리의 장난감 엄청 사줬잖아. 계절마다 옷도 사주고 먹을 것도 잔뜩 사주고. 그때 너무 힘들어서 내가 언니 딸한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니까 진짜 신기하다. 그러게, 그때 그 꼬마가 이렇게 잘 컸다니 정말 너무 신기하네. 정말 잘 컸다. 잘 키웠어. 다 언니 덕분이지 뭐. 나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애였잖아. 언니가 우리 애도 봐주고 이것저것 사주고. 언니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었겠어. 그때 정말 고마웠어. 다 언니 덕분이야. 그 후로도 예비 시모는 종종 저희 집에 오시고서 엄마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죠. 오랜 기억들을 꺼내보시며 서로 추억을 회상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혜 너희 엄마 얼마나 손재주가 좋았는지 몰라. 그날 아마 내가 찢어진 외투 입고 갔었지. 퇴근할 때 언니가 갑자기 벗어보라고 하더니만 언니 옷이랑 바꿔줬잖아. 다음 날에 짠 하고 찢어진 곳 다 기워가지고 나한테 줬었어. 기억나? 아유, 맞아. 기억나. 그때 다 헐어가지고 뜯어지는 외투 맨날 입고 오는 거 보고 언젠가 고쳐줘야지 했는데 그날이 딱이었어. 그때 네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아니? 언니 나 그때 그 옷 아직도 가지고 있다. 평생 버리지 못하겠더라고. 언니랑 다시 만나면 꼭 보여줘야지 했는데 드디어 보여주게 됐네. 언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 내가 언니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줘서 하는 건데 고생 많았지? 미안해. 이렇게 찾았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나도 그동안 우리 수미 생각 많이 났는데 우리가 서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다시 만나게 됐나 보다. 두 분의 인연은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오랜 인연의 감동은 끝이 없었죠. 그리고 그때서야 전 시모가 20년 넘게 장애인 복지관에 봉사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20년 동안 장애인 복지관 봉사 갔다고 했었나? 사실 언니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꼭 살아있을 것 같더라고. 여기 봉사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면서 언니 아는 사람이라도 있는지 얼마나 찾았는지 몰라. 정말? 아휴, 난 그것도 몰랐네. 그렇게 날 찾을 줄이야 생각도 못했어. 미안하다, 수미야. 내가 연락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언니 왜 연락처도 안 남기고 갔어. 주소라도 남겨주지. 나한테 언니가 어떤 존재였는데 가족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언니 마음 다 이해했어. 나한테 짐 될 것 같아서 그런 거잖아. 고마워. 지금도 기억해줘서.
나한테도 수미 넌 내 친동생이나 마찬가지야. 앞으로 우리 절대 헤어지지 말자. 하루하루 희망을 가지고 엄마를 찾으셨던 시모는 30년이 지나서야 조금씩 마음을 놓게 되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정말 기가 막힌 인연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거였죠. 결혼을 준비하면서 감동적인 순간은 또 있었는데요. 어느 날 시모가 할 말이 있다면서 절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사실 엄마가 휠체어를 타셔야 하니 혼주 촛불 저만은 어려워 생략하기로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내 고민을 하시더니 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지혜야, 엄마랑 나랑 혹시 같이 촛불 좀 하면 안 되니? 휠체어 내가 끌고 가면 되는데 말이야. 너만 괜찮다면 난 언니랑 나랑 같이 촛불 좀 하고 싶어. 아유, 어떻게 생각해? 언니 민폐일 것 같다고 안 된다고 하는데 네가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어머님, 그런 생각까지 하셨어요? 감사해요. 저도 그러면 너무 좋죠. 감사할 게 뭐야. 이제 한 가족인데. 나한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가족이었어. 꼭 촛불 점화 같이 하고 싶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꼭 했으면 좋겠구나. 다른 사람들도 오기 때문에 저희 엄만 민폐일 것 같다며 거절했던 촛불 점화를 시모께선 꼭 하겠다고 전하셨어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시모께선 매일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없을 때도 항상 엄마를 만나러 오셨죠. 정말 사돈이 아니라 친자매처럼 보일 정도로 두 분은 각별했습니다. 지혜야, 왔어? 내가 여기 있으니까 당황했겠다 너. 나 여기 올 땐 네 시어머니가 아니고 그냥 이모야, 이모. 그러니까 편하게 생각해. 네, 어머님 오늘도 또 오셨어요? 또 저녁까지 있다 가시려고요? 그래, 오늘 내가 우리 정재 언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주려고. 언니, 기억나지? 언니 고등어 조림 엄청 좋아했잖아.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고등어 조림은 기가 막히게 한다고 칭찬했었잖아. 나 그거 지금도 잘해. 맞아, 우리 수미가 고등어 조림 엄청 잘했지. 어디 보자. 이제 살림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봐야 되겠어. 지금도 잊지 못하는 날은 바로 대망의 결혼식 날이랍니다. 결혼식의 시작을 알리는 촛불 점화는 양가 어머님들이 환하게 밝혀주셨어요. 엄마의 휠체어를 끌고서 함께 단상으로 걸어나가 촛불을 점화하셨죠. 그 모습을 보고 참석한 하객들도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식 이후 시모께선 저희 집에 저희보다 더 자주 찾아오세요. 하루는 집에 갔더니 시모가 엄마한테 자수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 사도는 여전히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어쩜 이렇게 자수를 잘 두시는지. 내가 원래 손재주는 좋았지. 그나저나 우리 언제 여행 가? 우리 남편 빼고 갈까? 아유, 형부터 서운해하면 어쩌려고. 아유, 몰라. 남편은 다음에 끼워주자고. 우리 다음엔 아예 해외로 갔다 오자. 너랑 같이 가면 해외도 갈 수 있을 것 같아. 엄마와 시모는 둘도 없는 친자매처럼 행복하게 잘 지내고 계시답니다. 아빠도 밝아진 엄마를 보며 시모에게 정말 고마워하세요. 참 인연이라는 게 신기하죠? 저도 이런 인연이 세상에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사람 일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가끔 길을 지나갈 때면 이렇게 스쳐 지나간 사람이 내 깊은 인연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시절에 만난 사람이든지 항상 진심을 다해 잘해야 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나눈 사소한 호의가 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나에겐 그저 작은 호의일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겐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죠. 엄마와 시모의 관계처럼 엄마 아빠가 저에게 주신 사랑처럼 저 또한 지금의 소중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아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의 인연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늘 행복하시고 건강